자, 20년 모의고사 풀려봅시다. (16번) 문제부터 보시면 자, 좌표 평면 위에 A, B가 있는데 요 OP죠. 여기가 P, OP랑 수직한 직선을 그리래요. 그럼 OP랑 수직한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셨을 때 만나는 점 여기가 R이라고 하네요. 그럼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Y는 OP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식 적으실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R이 아니네? Q는? 그러면 여기 좌표가 Q는요 0, 요거 전개해 보시면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겠죠? 근데 R점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1, 0이니까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삼각형 넓이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분의 1 곱하기 높이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얘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은 전개하지 말고 A분의 1만 전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이렇게 정리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요 빨간 녀석의 최소값을 누구로 구해줄 수 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비등식으로 구해줄 수 있지? 2루트 1이 최소값이 될 거고 양변에 2분의 1 곱해주면 최소값은 몇이다? 1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은 너무 간단하니까 17번은 넘어갈게요. 17번 넘어가고 18번으로 오시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좌표 평면을 두 개 그려주시면 좋아요. 여기 A랑 여기 B를 해서 똑같은 걸 하나만 더 그리세요. 자, 똑같은 걸 하나만 더 그려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서 문제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L이 요 삼각형 넓이를 1대1대1 3등분을 한대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삼각형 넓이를 3등분 하려면 여기 빗변의 3등분점 중에 하나를 L이 지나가셔야 예를 들어 넓이가 1대2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 되는 거지. 아니면 여기 빗변의 3등분점 중에서 L이 여기를 지나가시면 여기가 넓이가 이제 1대2 이렇게 되는 거죠. 1대2. 그런데 지금 이게 1대2로 나뉘었는데 M이라고 하는 직선이 요 2를 다시 절반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M은 요 변의 중점에 요렇게 M이 지나가게 요렇게 M을 그려주시면 얘 넓이가 다시 1대1 이렇게 나뉘는 거겠죠? 그래서 1대1대1 3등분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M은요 지금 여기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반 나눠야 되니까 요 녀석의 중점을 지나셔야겠죠? M? 이렇게. 그래서 그림이 총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기울기의 합도 총 두 종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큰 거 구하시면 돼요. 두 개 중에 큰 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0,6이면 지금 L이 통과하는 요점 P 있죠? P점의 좌표가 아마 3분의 4,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점 좌표는 0,3이 되겠죠?
그럼 요거 L 기울기는 3분의 4분의 2니까 이렇게 되시니까 2분의 3 요게 L 기울기가 될 거고 M 기울기는 3분의 4,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M 기울기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9번으로 가죠. 19번 문제 보시면 19번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여기 P에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자니 그럼 얘가 이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직사각형이라고 불러. 그럼 이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는 성질이 있죠. 근데 지금 이 4분원의 반지름이 몇이야? 4짜리니까 요 반지름이 4니까 여기 길이도 몇이다? 4다 라고 적으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실 수가 있겠지. 두 번째, 내저번 공식 쓰시면 되는데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편합니다. A 플러스 B 얘랑 얘 더하신 다음에 맞은편을 빼고 절반을 나눴을 때 그게 이 원의 반지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지름 길이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줄에서 뭐 하는 건지 전혀 짐작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 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 풀이 예선 말고. 자, 20번으로 갈게요. 자, 20번 문제 보시면 여기 P점의 좌표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A, 라고 하고 저는 새로운 문자 쓰기가 귀찮아서 루트 4-a제곱 정도로 잡아줄게요.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그랬을 때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 되냐면 여기 좌표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를 빼셔야겠지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뭐가 된다?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여기 길이는 2배라 그랬으니까 2A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그때 요점의 좌표는 몇이냐면 3A 플러스 4,0이 되겠죠? A에서 요만큼 더해서 오셨으니까. 그럼 뭐 쓸 거냐면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 그어 보시면 접선이랑 서로 수직으로 만나죠? 그래서 저는 기울기 쓸게요. 원점이랑 P 사이로 기울기 구하면 A분의 루트 4-A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얘랑 기울기 구하면 2A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루트 4-A제곱 이렇게 나오시겠죠? 요거 곱한 거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 세워주시면 A값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값 계산하세요. 저는 여러분 웬만하면 21번에 AK라고 적힌 그 집합 있잖아. K에 1부터 넣으셔서 집합을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K에 1부터 넣으면 X는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까지가 되시고, 예를 들어 K에 2를 집어넣으시면 집합 X는 몇부터 몇까지?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집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를 정하셨으면 이 2로부터 한 칸씩 떨어져 있는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쭉 그려볼게요. 수직선에 0, 1, 2, 3, 4, 5, 6, 7, 8, 9 정도까지 적어볼까요? 10이 필요하려나? 자, 기억 보기 볼게요. 그럼 여러분 A1 집합을 제가 여기에 그림으로 그리면 어디가 A1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1이죠. 그럼 A2는 어디예요? A2는 1에서 3까지가 A2고요. A3는 또 A3는 어디예요? A3는 여기가 A3죠. 그럼 여러분 A1, A2, A3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 요 2라는 원소는 3개에 다 들어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요. 기억 맞고요. 자, 9 이하의 자연수 LM에 대해서 LM의 차이가 지금 거기 적혀있는 L 빼기 M을 절대값 씌웠다라는 게 뭐냐면 두 수의 차이를 뜻하는 겁니다. 차이가 몇 이하로 난다면 2 이하로 난다면 서로소가 아니다. 집합에서 서로소가 아니라는 건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공통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몇 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깨달았겠지만 만약에 L이라는 게 여기 있다고 치자. 여기가 그럼 L이 되겠지. 한가운데 숫자가 L이 될 거야. 그럼 거기서 2칸 이내로 떨어지라는 건 최대 2칸을 가셨을 때 그려지는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공통원소가 있고 당연히 한 칸 떨어지면 더 공통원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맞다. 고 보실 수 있고. 마지막 디귿으로 가자. 모든 AK와 서로소가 아니어라. 그럼 A1부터 시작해서 A9까지 가는 모든 집합과 교집합이 존재하는 집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A1이잖아. 그럼 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A1, A2, A3, A4 이런 애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2 하나만 넣어주면 얘가 누구까지 커버하는 거야? 이 2라는 숫자가 A1과 교집합, A2랑 교집합, A3랑 교집합까지 되는 거죠. 요 2가. 반대쪽으로 여기선 누구? 이쪽에서는 7이 누구까지 커버해 주는 겁니까? 7이 안 되겠네요. A9까지 하셔야 되니까 8이 누구를 커버해 주는 겁니까? 8이 A9, A8, A7까지는 누가? 8이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요 2랑 8이. 그럼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애가 누구 있냐면 얘랑 요 노란색 3개만 커버가 안 됐거든요. 얘는 누가 커버하면 돼요? 5를 넣어주시면 저 3개랑 교집합이 생기겠지. 그래서 최소의 원소 개수는 4가 아니라 3개만 있어도 모든 집합이랑 교집합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번 문제 치고는 상당히 쉬운 편이었죠. 27번 문제 보시면 27번 문제는 사실 그래프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시는 게 중요한데 꼭지점 당연히 잘 찾으셔야 되고 추가로 뭐까지? 교점까지 잘 찾아서 잘 보셔야 돼요. 교점 어떻게 찾아? 2분의 1x제곱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같다고 놓으시면 되죠. 해서 교점 계산해 보시면 교점이 x는 2랑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좌표로 적어 보시면 2,5랑 마이너스 1,2분의 7 이렇게 교점이 2개 나오거든. 교점 높이가 어때? 서로 다르다는 거 좀 인지하시고 자 그럼 위로 블록 하나 아래로 블록 하나 근데 교점의 높이가 서로 다르게 이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림 상당히 대충 그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y는 t라고 하는 무슨 함수가? 상수함수가 얘네랑 교점이 3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자, 어떻게? 꼭지점 높이에 맞춰 그리시면 하나, 둘, 3번이죠. 근데 여러분 위로 볼록한 유함수 꼭지점 높이가 몇이냐면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1 나오고요. 또 어디? 당연히 이쪽 꼭지점도 이렇게 지나시면 되겠죠? 여기가 꼭지점 높이 몇이지? 3. 그리고 우리 방금 교점 구한 거 있죠? 교점에서도 그거 보시면 하나, 둘, 셋이거든요.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1일 때 교점이 2분의 7 그리고 2일 때 교점이 5 그래서 이렇게 총 4개 숫자가 좀 이상하죠? 이게 3.5고 이게 5인데 5가 더 어떻게 아래 있냐 그림을 대충 그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8번 문제는 복소수 문제가 을에 그렇듯 노가다 문제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표현 노가다. 무얼 노가다예요? 요 Z라고 하는 애를 한 번 제곱했을 때, 2번 제곱했을 때, 3번 제곱했을 때를 1111이 다 구하셔야 됩니다. 다 구하세요. 그리고 거기 지금 괄호 안에 있는 Z 플러스 2라고, 루트 2라고 하는 애 있죠? 얘 계산해서 통분해 보시면 루트 2분의 나 잘못 적었다. 문제 잘못 적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구나. 네. 얘가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도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계산해 보세요. 해서 얘는 1제곱씩 해서 더해봐. 0 되나? 안 될걸요? 안 되죠? 2제곱해서 더해봐. 되나? 이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 게 언제 되냐면 2번이랑 6번에서 되거든요. 이걸 일일이 다 해보셔야 돼요. 얘 제곱하시면 뭐 되냐면 마이너스 i 되고요. 얘 제곱하시면 i 이렇게 되거든. 해서 2개 더하시면 0이 되는 게 맞죠? 저야 뭐 맨날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빨리빨리 계산이 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 일일이 적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똑같은 게 반복돼서 규칙성이 느껴질 때까지.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뭐 3분이면 풀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분이 걸려도 못 푸는 사람도 존재하거든요. 연습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혹시 이걸 빨리 하고 싶으면 제가 강의 목록에 올려드린 드르 정리를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 이걸 보시는 고1 학생들은 1학기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늦었다고 보실 수 있고 일일이 해보는 게 맞는 풀이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29번. 자, 문제 읽어보시면 20 이하의 부분집합, 20 이하의 자연수들의 부분집합인 A, B가 각각 원소는 8개씩이고 교집합은 1개가 존재한대요. 근데 나조건을 보시면 A의 임의의 원소의 합은 9의 배수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 A 집합 안에 내가 만약에 1을 넣었어. 그럼 이 집합 안에 8은 넣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럼 1, 8을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니까 이런 걸 넣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야. SA랑 SB, SA랑 SB의 차를 계산하는데 이 차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든요. 최대값.
차의 최대값. 그럼 요거 차의 최대값을 구하시려면 여러분 SA는 웬만하면 어떨수록 좋아요? SA는 웬만하면 크실수록 좋고요. SB는 웬만하면 뭐 하실수록 좋아요? 작으실수록 좋아요. SB는. 해서 최대한 A 집합은 큰 방향성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지금 또 뭐 할 거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인 1부터 20까지 숫자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까지 적으신 다음에 줄을 바꿔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어서 10, 11, 12, 13, 14, 15, 16, 17, 18까지 적으시고 다시 한번 줄을 바꿔요. 해서 19, 20 이렇게 적어보시면요. 각각의 세로 줄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노란 줄을 보시면 이 노란 줄에 적혀있는 세 개의 숫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얘는 9의 배수보다 몇만큼 크다는 거죠? 1만큼 큰 형태의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 거에 있는 숫자들끼리는 더했을 때 절대로 9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얘네의 반대 속성이 누구냐면 얘네거든요. 보라색. 얘네들을 보시면 9의 배수보다 몇만큼 큰? 8만큼 큰 숫자들입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 노란색이랑 더하잖아? 9의 배수와 9의 배수를 더하면 9의 배수가 되고 1 더하기 8도 모여서 9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노란과 보라에 있는 애들이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9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노란에서 원소를 하나 넣었으면 보라에 있는 원소들을 넣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요 관점에서 우리 A집합을 한번 볼게요. 그럼 A집합 안에는 최대한 원소의 합이 크면 좋으니까 큰 거부터 넣자. 누구부터? 20 넣을게요. 그럼 20을 넣는 순간에 누구를 못 넣냐? 반대편에 있는 7과 16 시리즈를 하나도 넣을 수 없습니다. 왜? 20과 7을 더하면 9의 배수 되죠? 20과 16도 더하면 9의 배수 되죠? 또 19를 넣어. 자, 두 개째 넣었어요. 19. 그런 순간 8과 17을 못 넣겠죠? 자, 그 다음 큰 숫자 18을 넣어. 그럼 누구를 못 넣어? 자, 요 줄 볼래요, 요 줄? 요 줄은 자체가 9의 배수죠? 그럼 18을 넣으면 9를 못 넣어요. 얘네들을 넣으면 27이 돼버리니까 9 못 넣고. 그럼 그 다음으로 큰 거 누구? 15 집어넣어. 그럼 15 집어넣으면 누구 못 넣어? 15 넣으면 12랑 3을 못 넣어. 못 넣고. 14를 집어넣어. 14를 집어넣으면 4와 13을 못 넣어요. 합치면 9의 배수 돼버려서. 그럼 그 다음으로 큰 건 누구? 11을 넣고 몇 개니 현재? 네, 6개네. 11과 10까지 넣고 6을 넣는 게 최선일 겁니다. 이게 A집합 8개 중에 가장 클 거예요. 네. 비슷한 방법으로 B집합을 하셔야 되는데 B집합은 사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 B집합은 10의 배수가 되지 말라니까 숫자를 이렇게 적지 말고 1, 2, 3, 4, 5, 6, 7, 8, 9, 10 하시고 여기서 자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B집합은 웬만하면 작은 숫자부터 넣으시면 좋겠죠? B집합 한번 찾아볼게요. 자, B집합 누구부터? 자, 작은 거부터 1 넣으면 9랑 19 못 넣어. 2 넣으면 8이랑 18 못 넣어. 3 넣으면 얘랑 얘 못 넣어. 얘 넣으면 얘랑 얘까지 못 넣어. 5 집어넣으시면 15 못 넣어. 왜냐면 둘이 더하면 10의 배수거든. 그죠? 그리고 10을 넣으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다. 자, 1, 2, 3, 4, 5까지 넣으시고 10을 넣으면 A집합이랑 교집합 하나 생기죠? 교집합 한 개 있다는데
그래서 얘들아 웬만하면 작으려면 11을 넣으면 좋지. 근데 11까지 넣으면 교집합이 11까지 넣으면 교집합이 2개 생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11 빼시고 12 넣으면 되죠. 몇 개니? 7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13까지 넣는 게 B집합의 최소가 되시겠다.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30번 가시지요. 30번. 오늘 모의고사 해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저랑 수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아까 28번의 드무아브르의 정리 이런 것도 한 번쯤 제가 수업에 해드렸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19번 문제 풀 때 제가 썼던 방법 같은 것도 만약 여러분들이 저랑 중학교 때부터 수업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걸 많이 해드렸을 건데, 참 그래서 뭐 여러 선생님께 배웠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한 선생님한테 오래 배웠을 때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관점이라는 것을 배우려면 사실 1년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주 쓰는 습관이나 이런 것까지 캐치하시려면, 자, 가족권 볼게요. fx 2차 함수에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보면 얘는 위로 볼록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 위로 볼록한 거에서 꼭지점이 제일 높죠? 이 점 높이가 m인가 봐요. 이제 나조건으로 와보세요. 이 fx와 gx는 교점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0이래요. 그럼 여러분 m,0은 2차 함수와 직선에 다 들어있는 점이니까 m,0이 어디겠니? 당연히 여기가 m,0이겠지. 우리 방금 높이 0이라고 정해준 이 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m,0이겠지. 그럼 m 플러스 4라고 하는 점은 당연히 m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가 m 플러스 4, 32n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직선은 여러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직선은 이렇게 직선을 가져오셔야 되죠. 이게 fx고 이 직선이 gx고. 이 정도까지 괜찮으실까요? 이때 여기서 가조건을 보세요. 가조건을 보시면 여러분 A가 0과 4 사이의 정수래잖아. 그럼 몇 개 없어 얘들아. 0, 1, 2, 3, 4. A는 총 이렇게 5개의 정수가 될 수 있고 요거를 밑에 있는 부등식에다가 한 번만 대입해봐 제발. 알고 있는 숫자 웬만하면 대입 좀 많이 해봐. 대입하시면 0 대입하면 GM보다 B는 크거나 같고 FM보다 작거나 같죠? 아 여기 앞에 이런 건 적으세요. A에 0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으시고 A에다가 1 대입하시면 G M 플러스 1보다 B가 크거나 같고 FM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어두세요. 4까지 대입해서 적어두세요. 적어두신 다음에 우리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GM이라고 하는 게 저 그림에서 뭘 나타내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GM이 뭐야? GX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가 M인 점, 직선 위의 점들 중에서 X좌표가 M인 점, 이 점 높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계산하면 뭐 되겠니? 0 되겠죠? FM은 곡선 위의 점들 중에서 X값이 몇인 점? X값이 M인 점, 곡선 위의 점 중에서 X값이 M인 점, 이 점 높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B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 B는 A는 0으로 고정되어 있고 B는 0과 0 사이니까 0이겠죠? 순서상은 몇 개밖에 없어요. 순서상 한 개라고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요거 한번 볼래요? 그럼 얘는 뭔데? 직선 위에 있는 것 중에
x좌표가 몇인 거? m 플러스 1인 점. m보다 플러스 1. 참고로 우리 비율 관계를 잘 봐봐. 여기가 m 플러스 4야. 그럼 얘랑 얘 중점을 찍으면 중점 x좌표는 m 플러스 2겠네? m과 m 플러스 4의 중간. 그럼 m 플러스 1은 요 녀석의 다시 중점이 m 플러스 1이고 여기 중점 찍으면 여기가 m 플러스 3이겠지? 보여요? 얘랑 길이가 똑같겠지? 그럼 얘는 누구 높이? 요점 높이라는 겁니다. 요점 높이. 그럼 fm 플러스 1은 뭐예요?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얘랑 x좌표가 똑같으니까 수직 위로 올라간 이 점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구하시냐면 이 점들의 높이를 다 아셔야 돼요. 높이를 어떻게 알아요? 높이를 어떻게 알아요? 높이를 기울기로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길이가 몇이냐면 m과 m 플러스 4의 중간이니까 길이가 4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높이가 0과 높이가 32n이니까 32n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직선의 기울기는 예분의 예 하셔서 직선의 기울기는 8n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기울기가 8n이거든. 그러면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파란색을 봐봐. 파란색 가로 길이는 1이야. 왜냐면 m과 m 플러스 2는 x값 차이니까. 그럼 그때 여기 높이는 몇이야? 여기 높이가 8n이라는 거지. 해서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냐면 여기는 m 플러스 1 컴마 8n. 여기가 좌표가 되는 거야. y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다고. 뭘로? 기울기로. 그럼 여기 좌표는요? 2분의 몇을 해야 기울기가 8n 떨어지겠니? 여기 길이는 16n. 그러므로 얘는 m 플러스 2, 16n. 그럼 여기는 m 플러스 3, 24n인가요? 24n. 이렇게 좌표들을 다 구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뭐 구한 겁니까? 직선 위에 점들 좌표 다 구해드린 겁니다. 자, 직선 위에 파란색 점들 좌표 다 구해드린 겁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기울기 이용해서. 기울기라는 게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을 기울기라 그러거든. 예를 들어 내가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있다고 치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항상 1대2의 비를 갖춰야 된다고. 그럼 얘 비율이 1대 8n이 되려면 1 갔을 때 8n, 2 갔을 때 16n, 3 갔을 때 24n만큼 내려와야 기울기가 계속 8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럼 제 수업의 포인트는 그거죠. 직선의 기울기는 알겠고 이거 기울기 잘 하는 건 알겠고 그럼 뭐? 곡선의 기울기를 아셔야 돼요. 2차 함수의 기울기. 제가 2차 함수 꼭지점에서 4만큼 움직이면 원래 아래로 얼마나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나요? 원래는 4를 제곱한 16만큼 온다 그랬어요. 거기에 최고차항을 곱해서 이 숫자가 되는 거라서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2n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뒤로 곡선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림 조금만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봐봐. 만약에 여기서 이 점 보이나요? 이 점? 곡선이 이 점? 요 점까지가 두 칸을 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아래로 몇 내려오셔야 되냐면 원래 2를 제곱한 4의 최고차항 2n을 곱한 8n만큼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누구냐면 m 플러스 2, 8n이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한 칸만 오면요. 여기 길이는 몇이야? 2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fm 플러스 1 여기가 몇이냐면 2n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8n부터 2n까지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 요거 개수 세실 때 개수 어떻게 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등호가 둘 다 있으니까 더하기 1 해주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n 플러스 1 요만큼 개수가 있어요.
개수는 안 적을게요. 그럼 만약 A가 2일 때는 여기니까 16n부터 아까 여기 구해놨죠? 8n까지 얘는 16n부터 8n까지 그럼 개수 몇 개? 마이너스 8n 플러스 1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해보시면 얘는 24n부터 3칸 오면 제곱해서 9고 거기 2n 곱하면 18n 그럼 얘는 18n까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n 플러스 1개 마지막은 다시 1개 나오거든요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한 게 몇이 되었다? 개수가 몇 개? 45개다 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20n 플러스 5가 45가 된 거니까 n은 몇이에요? n은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복잡하죠? n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것까지 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fx제곱에서 gx제곱을 뺀 게 는 0이죠?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fx 플러스 gx랑 fx 마이너스 gx는 0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럼 fx가 마이너스 gx랑 만나거나 이거 잘못 적었다 fx는 마이너스 gx거나 아니면 fx는 gx에 만나는 모든 교점들을 찾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fx랑 gx랑 만나는 교점이 현재 이 그림이잖아요. 그럼 어디랑 어디에서 만나? m과 m 플러스 4에서 만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g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참고로 여러분 이 그림에서 x축이 여기가 x축이죠. 보라색이 x축이지? 그럼 요 gx를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x축 대칭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fx랑 만나는 게 여기랑 여기서 만나는데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가 m과 m-4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요 근 중에서 최대랑 최소의 합은 m 플러스 4랑 m 마이너스 4를 더하시면 8 되겠죠? 그러므로 m은 몇이야? m은 4.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시게 되겠네요. 함수식은 잘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